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서울의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상승폭이 전주보다 더 커졌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 지정으로 한동안 관망세를 보이던 서울 아파트 시장은 똘똘한 한 채의 선호와 일부 고가 아파트의 재건축 기대감 등으로 매수 심리가 되살아나는 모양새입니다. 서울 양천군의 목동 4단지와 10단지 아파트의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안에 목동 14개 단지 모두 정비계획 결정을 목표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 연립 다세대 주택의 거래량과 실거래가가 전세 사기 사태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값이 비싸지면서 수요가 분산되고 전세 사기 사태 관련 부담이 적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강주리입니다. 다주택자 규제로 인한 똘똘한 한 채의 현상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내 주택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방 신규 아파트 분양은 처참한 실적을 거뒀고요. 골치 아픈 미분양만 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각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이 징벌적 규제가 완화되지 않는 한 서울 내 양극화는 물론이고요. 수도권과 지방 간 부동산 시장 온도차는 줄일 수가 없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 그리고 똘똘한 한 채에만 몰리는 이 현상 우리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또 시장은 언제쯤 안정화를 찾을 수 있을까요? 이런 부분 저희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와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고민 있으시거나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전화 문자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02-2638-3970, 서울전화 02-2638-3970으로 전화 주시거나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3989번으로 궁금하신 내용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지금 출발합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저희의 궁금한 고민을 속 시원하게 또 해결해 주시는 분이죠. 차원부동산투자연구소의 양승묵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소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차원부동산투자연구소 도시계획 기술사 양승묵 소장입니다. 방금 부동산 브리핑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서울 아파트 가격의 상승폭이 확대가 된다. 그리고 또 그와 또 별개로 또 빌라 시장도 있는데 그 빌라 시장에 있는 소형 빌라들도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앞으로 계속 이제 대선이 또 지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부동산은 안전자산이다라는 거, 영원으로 수렴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리고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모두들 부동산에다가 투자를 하려고 한다. 하지만 그래도 내가 투자를 하는 집이라면 어떤 집이 좀 더 가격이 오를까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동산에 관한 고민 있으실 걸로 합니다. 내 집 마련 아니면 내가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향후 가치, 향후 전망 등등 궁금하신 게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제가 속 시원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선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부동산은 안전한 자산이라는 부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시청하시다가 미리미리 전략 세우고 싶으시거나 고민 있으신 분들은 전화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02-2638-3970과 샵 3989번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저희는 그럼 본격적으로 또 여러분들의 궁금한 고민들 하나씩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전화 상담입니다. 전화 연결 바로 해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네, 어떤 점이 좀 궁금하세요? 예, 제가 강남의 조정 지역을 하나 갖고 있는데요. 네. 여유자금 한 3억 미만으로 예. 재개발 예정지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네. 그 지역이나 이런 것 좀 소장님한테 궁금해서 연락드렸습니다. 여유자금 3억 원으로 어디 재개발지에 투자를 하는 게 좋을까가 궁금하신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장님 바로 연결을 해드릴 테니까요. 말씀 네. 한번 나눠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방송 잘 보고 반갑습니다. 있습니다. 네. 요즘 강남에 지금 거주를 하고 계신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우리 시청자분은 네. 그래도 거주를 하고 계시니까 내 집으로 거주를 하고 계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마음이 부근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뭐 계속해서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고 이제 또 예, 예. 뭐 토지거래 허가가 풀린다든지 뭐 앞으로 또 토지거래 허가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예, 예. 언젠가는 또 풀린다 그죠? 풀리게 되면 예, 또 그렇습니다. 가격은 또 오를 것이고 풀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차피 시중에는 뭐 어떤 정권이 들어서게 되건 시장에 돈은 좀 풀리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 네. 보면 앞으로 향후에 풀리는 그 자금에 따라서 또 가격이 또 오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와는 별개로 이제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이제 여유자금을 가지고 3억 원 정도 여유자금을 네, 가지고 이제 그렇습니다. 어디다 투자를 하면 좋을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이제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지금 아파트에 혹시 거주를 하고 계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아파트에 거주를 하고 계시면 아파트 한 채를 더 투자하기에는 조금 위험 부담이 따릅니다, 그죠? 왜냐하면 예, 이제 예. 뭐 종부세 부담도 있고 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두 채를 함께 가져가게 되면 좀 무겁습니다, 그죠? 몸이 좀 아파져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재개발을 좀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이 3억으로 또 투자를 한다 그러면 뭐 아파트로 투자를 하게 될 경우에는 좋은 아파트를 투자하시는 못해요. 네. 자, 그렇다 보면 우리 시청자분은 강남에 거주하고 계시니까 또 내가 한 채를 더 취득을 한다 하더라도 강남에 본가는 이런 좋은 물건을 또 가져가셔야 되는 거잖아요. 네, 네. 네, 그렇다 보면 이제 강남 쪽에 뭐 재개발이 될 수 있는 3억으로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을 뭐 찾으시고 할 텐데 제가 오늘 이제 3억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딱 하나 머릿속에 딱 들어오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예,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 우리 시청자분은 강남에 지금 거주를 하고 계시는데 일단 1주택자십니다. 네. 1주택을 가지고 계시는데 1주택. 자, 1주택자이신데 플러스 한 채를 더 취득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네. 좀 취득세 부담, 우리 다주택자들한테는 규제가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예. 자, 그런데 이제 그렇습니다. 취득세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취득세. 자, 이 취득세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한 채를 더 취득하게 된다고 하면 이게 취득세가 몇 프로 정도 나올까요? 한 채 더 취득하면 네. 뭐 8%는 아닌가요, 혹시? 일단은 기본적으로 1.1%가 맞고요. 네, 네. 네, 기본세율하고 똑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요 한 채가 조정 지역에다가 또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요때는 이제 좀 말이 달라져요. 8.4%가 돼 버립니다. 네, 네, 네. 자, 그럼 보통 우리 요즘에 한 6억대 정도 빌라들이 보통 한 6억대 정도 하거든요. 괜찮은 지역은. 예, 자, 예. 그러면 6억이라고 하면 600만 원 내야 될 거를 68에 48 한 5천만 원 정도 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럼 예. 이게 굉장히 큰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투자금도 네네. 더 늘어나게 되고. 자,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 한 채를 조정 지역에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요거를 이제 신축 빌라 있죠? 네. 네, 신축 빌라를 투자를 하시게 되면 요거는 이제 주택수에서 제외를 시켜줘요. 제외를 시켜주기 때문에 이 8.4%가 다시 1.1%로 환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만약에 지금 어디 다른 지역에다가 투자를 하신다고 하시면 네. 아무래도 조정 지역이 좀 더 좋은 지역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좋은 그렇습니다. 지역이다 보니까 내가 조정 지역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셨을 때는 가급적 신축을 하시라. 요 신축. 요 신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제 2027년까지 2027년 12월 말까지요. 네. 준공이 되는 거를 신축이라고 합니다. 주택수에 제외되는 신축. 그래서 요거를 명심을 하셔가지고 요런 주택으로 취득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네. 자, 그리고 만약에 이제 내가 요 한 채를 더 취득을 하고 또 한 채를 또 취득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네. 그럼 또 한 채를 또 취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요때도 이제 취득세에 대한 부담이 생기겠죠. 하지만 네네. 만약 내가 신축을 취득을 해서 주택수에 제외되는 거를 취득을 했다 그러면 이거는 평생 가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택수에 제외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한 채를 더 취득하더라도 아무 부담이 없어지게 되겠죠. 나는 1주택자로서 1%대의 취득세만 내면 된다. 이렇게 명심을 하시고 가급적 신축 투자를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재개발 지역에 가면 구축도 있고 신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네네. 이제 시청자분한테는 취득세에 대한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가급적 신축을 투자를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자, 어디가 좋을까? 3억으로 투자를 할 때 어디가 좋을까? 요거를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저라면 가급적이면 지금 재개발은 서울에 아무래도 이제 재개발 그 구역들이 많이 지정이 되고 또 후보지로 선정이 많이 됐잖아요. 예. 거의 한 300군데 가까이 됩니다. 지금 많이 지금 지정이 됐는데 그렇다고 하면 나중에 만약에 여기가 뭐 물론 다 잘 진행이 될 수도 있고 그중에 일부는 또 떨어져 나갈 수도 있겠지만 다 잘 진행이 된다고 했을 때 재개발 시장도 우리 아파트 시장하고 마찬가지로 양극화가 이제 심화가 될 거예요. 예. 자, 그렇다 보면 가급적이면 좋은 지역에 투자를 하면 좋겠죠. 네. 좋은 지역에 투자를 하려니까 그래도 핵심 지역들은 좋은 지역들 아니면 지금 현재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거나 후보지로 선정이 되는 지역들은 투자금이 많이 들어갑니다. 보통 한 예. 기본적으로 뭐 용산에 조금 괜찮은 지역에 뭐 딱 괜찮은 지역이 아니다 하더라도 용산에 재개발이 이슈가 있는 지역에 들어가려고 하면 보통 투자금이 한 5억 정도 들어가요. 네네. 네, 근데 이제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재개발 시장, 서울의 재개발 시장, 우리 대한민국의 어느 뭐 우리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한테 물어보더라도 재개발 시장에 서울에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 어디 하겠어요? 물어보면 대부분 다 80% 이상이 용산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네. 그만큼 이제 용산의 투자 가치가 높기 때문에 수요가 그 재개발 지분을 가지기 위한 수요가 전국적으로 퍼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만큼 이제 황금성이 나중에 좋겠죠. 네네. 자, 그런 면으로 보면 이제 용산에다가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은데 이 용산 지역이 지금 현재 뭐 재개발 구역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네. 한남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3억으로는 일단 뭐 접근을 할 수가 없는 지역이고요. 네. 그러면 이제 후암동 쪽이 있을 거고 아니면 서계동이나 원효로 쪽 일대가 다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 여기도 예. 이제 자세히 보면 우리 시청자분도 관심 있어서 보셨으면 알겠지만 서계동이나 청파동이나 뭐 원효로나 이런 지역들이 다 지금 현재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되거나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돼 버려 가지고 보통 이제 예. 한 5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죠? 예, 5억 이상이 맞습니다. 들어가면 우리 3억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면 그 지역이 앞으로 이제 재개발이 될 수 있는 지역들을 판단하면 될 거잖아요. 예. 자, 그러면 그 재개발로 지정될 수 있는 지역들을 판단했을 때 제가 보는 경우에는 견해에서는 가급적이면 이쪽을 한번 주목을 하시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청파동 3가 있죠. 예, 있습니다. 네. 청파동 3가입니다. 3가. 1가 2가는 이미 다 구역이 이제 후보지로 다 선정이 돼 버렸고요.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돼 버렸고 3가가 지금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요 청파동 네. 3가를 한번 주목을 해 보시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 용문동이 있습니다. 용문동. 용문동 여기가 이제 38번지 일대라고 하는데요. 용문동 38번지. 요 38번지 일대에 여기에 두 군데가 지금 현재 3억으로 투자가 가능합니다. 자, 네네네. 왜 3억으로 투자가 가능할까요? 용산인데도 당연히 재개발의 구역으로 지정이 되거나 후보지로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겠죠. 예, 예. 자, 예, 하지만 앞으로 향후 이 지역이 재개발로 추진될 확률이 높습니다. 네, 이미 노후도는 다 완성이 됐고요. 만약에 용문동 같은 네. 경우에는 노후도가 우리 신속통합계획의 법정 요건을 만족을 하지는 못해요. 하지만 네네. 모아타운이라든지 아니면 도심 복합개발이라고 또 있거든요. 네. 이 복합개발로 진행이 되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개발 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는 노후도 요건을 만족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제 진행을 하게 되면 여기도 3억이 지금 들어가는데 다른 지역들 지금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이 되는 지역들 있잖아요. 여기가 다 네. 5억이라 그랬죠. 네, 그러면 이 지역이 재개발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그냥 한 1억은 대충 봐도 오를 거고요. 네, 구역으로 네, 또 지정이 된다, 후보지로 선정이 된다 그러면 한 2억은 그냥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지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네. 안전 마진이. 자, 그러면 네. 한 3년이나 뭐 4, 5년 이후에 구역으로 네. 이제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이 되기 위해서 동의서를 막 거둘 건데 그때 되면 이제 가격이 막 올라가기 시작할 거예요. 아, 네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싼 가격이다. 지금 한번 여기를 집중해서 살펴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네네네. 자, 두 번째. 그러면 이제 여기는 용산이기 때문에 여기도 투기과열지구고 조정 대상 지역이란 말입니다. 예, 예. 그럼 우리 시청자분은 무조건 신축을 찾아서 들어가셔야 돼요. 아, 네네. 안 그러면 취득세가 남들보다 한 8배 이상, 10배 가까이 내니까 그걸 조심하셔야 되니까 꼭 신축으로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내가 이제 신축이나 구축이나 상관없이 투자를 할 수 있는 지역. 내가 예, 예. 1주택자이기 때문에 2주택까지는 이렇게 투기 가열지구나 조정 대상 네. 지역이 아니면 그냥 취득세는 1.1%가 나오거든요. 예. 자, 그런 지역 중에 가장 좋은 지역을 살펴보려면 우리 재개발에 대해서 조금 알고 계셔야 돼요. 네네. 제가 이따가 강의 시간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재개발에는 그냥 일반적인 재개발이 있고요. 네. 그냥 재개발이 있고 그리고 우리 역 중심으로 해서 역사 주변으로 해서 좀 우리 고밀도로 좀 개발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역세권 재개발이라는 게 있습니다. 역세권. 네. 이 역세권 재개발에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일반적인 재개발을 하면 이게 용적률이 한 250에서 300% 정도 줘요. 예. 그런데 역세권 재개발을 하게 되면 용적률에 상향을 시켜줍니다. 준주거 지역으로 용적률을 상향을 시켜줘서 500%까지 밀도를 개발을 시킬 수가 있어요. 높이 지을 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업성이 아무래도 일반 분양할 수 있는 물량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업성이 좋아지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분담금이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두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두 가지의 장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업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주민들이 잘 추진을 많이 빨리 하실 것이고요. 예.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사업성이 좋다 보니까 내가 아무래도 이 역세권에 대단지 아파트를 갖게 된다면 아무래도 좀 예, 예. 먹을 게 많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네.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봤을 때 역 중심으로 봐야 되잖아요. 예. 근데 주변에 이제 노후도라든지 이런 걸 다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3억대로 투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지역 제가 하나 네. 말씀드릴게요. 그게 네네. 어디냐면 우리 그 강동구로 갈게요. 강남에 어차피 네네. 거주를 하고 계시니까 강남 쪽으로 보겠습니다. 예. 강동구에 가면 요 강동구 고덕동에 여기 네. 위에 보시면 이 고덕동에 고덕동 고덕 1동, 2동이 있어요. 예. 요 세 군데가 예전에 재건축 구역으로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됐었는데 주민들 요청으로 인해 가지고 해제가 됐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네네. 노후도가 한 90% 이상, 30년 이상 된 주택들이 한 90% 가까이 다 있는 거예요, 그대로. 네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앞으로 그때 당시에 해제를 할 때는 그 금융위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확 떨어져서 재개발 사업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진행을 못 했던 거거든요. 근데 네. 지금은 이제 아파트 가격이 대충 다 올라갔잖아요. 많이 높아졌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개발을 진행할 수 있는 요건들이 다 돼버린 거예요.
예를 네. 들면 밑에 이 고덕 그라시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30평대 기준으로 해서 21억이란 말이에요. 예. 가격이 많이 올라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먹을 게 많기 때문에 우리 여기 계시는 주민들이나 아니면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주목을 하시게 될 거란 말입니다. 자, 그중에서도 여기 고덕 2동을 보셔야 되는데 이 고덕 예. 2동의 바로 위에 비즈밸리라고 있습니다. 비즈밸리. 네네. 예, 요 비즈밸리가 지금 현재 이제 건물들이 들어서서 이제 입주를 다 하고 있어요. 본사들이. 자, 그러면 근로자 수가 한 38,000명 정도 됩니다. 38,000. 네. 3,800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다 들어오게 되면 이 주변 지역의 임대가가 많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재개발 진행하지 않더라도 요 주변 일대에 빌라들을 사두시게 되면 임대가가 매매가를 밀어 올려서 네네. 계속 가격이 상승하는 걸 보시게 될 거예요. 예. 근데 여기가 제가 노후도가 좋다 그랬죠. 재개발이 되는 네. 지역이거든요. 그럼 재개발까지 이 시세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많이 오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여기를 조금 더 확대를 해보면 보시다시피 여기 앞에 이 비즈밸리 여기 위가 비즈밸리인데 비즈밸리 앞에 지하철 역사가 들어옵니다. 지하철역. 네. 요 이름이 샘터공원역입니다. 예. 샘터공원역. 요 주변으로 보셔야 되는데 제가 아까 역세권 재개발 사업이 제일 좋다 그랬잖아요. 예. 그럼 요 지역이 500m 반경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역세권으로 진행이 됩니다. 역세권으로. 자, 주변에 다른 지역들도 제가 고덕 1동도 있고 옆에도 있다 그랬잖아요. 여기 예. 지역은 역하고는 좀 거리가 있어요. 500m 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는 일반 재개발, 신속 통합으로밖에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예.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을 진행하게 되면 이 두 군데는 200%에서 300%의 용적률까지밖에 안 나와요. 근데 네네. 지금 샘터공원역 앞에 요 고덕 2동 일대는 500%까지 용적률을 받기 때문에 사업성이 굉장히 좋죠. 네. 그래서 재개발이 잘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지금 지도상에는 안 보이는데 조금만 더 축소를 하면 이 지역에서 고덕 비즈밸리 앞으로 해서 이게 한강 조망이 되거든요. 지금 강남에 갖고 계시는데 한강 조망이 되는 아파트에 살고 계세요? 아니요, 조망은 안 됩니다. 아, 그렇진 않고요. 네. 그래도 한강 조망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우리가 한 몇 억씩 더 비싸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한강 조망이 되는 아파트를 가질 수 있는 여기 역세권 재개발 예정지입니다. 예정지. 반드시 추진이 될 거예요. 이 지역에다 한번 투자해 보시는 것을 권유드리겠습니다. 여기 가시면 네. 신축이나 구축이나 상관없습니다. 예. 우리 시청자분은 해당 사항이 없으세요. 취득세 때문에 예. 뭐 고민하실 필요는 없으니까 요 중에서 괜찮은 3억대 투자 물건이 있으면 바로 투자하시면 좋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소장님 그러면 혹시 소장님이라면 네. 그 아까 두 군데 용문동이랑 여기 지금 샘터공원역 얘기했잖아요. 네네네. 제 입장이라면 어디를 투자하실 것 같아요? 두 군데 중에 어디를 선택을 할 것이냐요? 예. 둘 다 좋습니다. 솔직히. 아니 한 군데밖에 선택을 못 하잖아요. 한 군데밖에 못 하세요? 그러면 네. 고덕동으로 가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덕동이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주택자시고 또 추가 매수라 주택수 제외되는 걸로 매수하시면 어떻겠냐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문의 주셨던 추가적인 지역 부분도 말씀 주셨으니까요. 신중하게 판단 내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담 내용 도움되셨길 바랄게요. 저 이번엔 문자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6321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풍납동 대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데 정리 후에 구로동의 삼성 레미안으로 옮길까 하는데요. 괜찮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일단 풍납동의 대하 아파트를 한 8억 정도에 매도 예정이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소장님? 네, 반갑습니다, 신현님. 풍납동의 대하 아파트. 자, 대하 아파트, 이 대하 아파트가 보통 좀 좋거든요. 한강변에 저기 대하 아파트, 동신 대하 아파트도 있죠. 풍납동의 대하 아파트 8억이라고 했는데 제가 대하 아파트가 잘 어딘지 모르겠어서 좀 잠깐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검색을 조금 해볼게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풍납동. 검색을 해볼게요. 검색을 하니까 네, 강동구에 강동구청역 요 인근에 이제 나와 있네요. 네, 입지는 좋습니다. 강동구에 있고 지하철 역세권에 있기 때문에 입지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하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봤을 때 일단 뭐 매도 계획을 세우고 계신다고 하니까 8억의 매도 계획을 세우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특별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바로 매도하시는 게 좋겠다. 매도하시는 게 좋겠다. 왜냐? 뭐 재건축 대상이 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재건축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냥 한독짜리 나홀로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사업성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보유를 하시더라도 다른 인근 지역에 있는 다른 뭐 재건축이 진행될 수 있는 아파트들이나 이런 아파트 시세에 따라가지를 못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매도 계획을 세우시고요. 매도를 하신다면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게 이제 구로동에 있는 삼성 레미안 아파트, 구로동 삼성 레미안 아파트. 완전 지역이 별개입니다. 다릅니다. 자, 왜 굳이 이렇게 이제 삼성 레미안 아파트로 보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자금에 맞춰가지고 한번 보셨겠죠.
일단 제가 만약에 삼성 레미안 아파트로 이동을 하신다라고 하면 요거는 조금 반대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좀 한 번 더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왜 그런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단 지역이 우리 강동구에서 이 구로동으로 이렇게 들어오십니다. 구로. 자 그러면 우리가 둘 중에 이제 상급지가 어딘지를 봐야 되겠죠. 상급지 어디가 상급지입니까? 여기 대아파트가 상급지고 구로가 하급지입니다. 물론 상품성은 구로가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하지만 입지 자체가 상급지에서 하급지로 이동하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우리가 역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동은 조금 삼가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만약에 저라면 한 8억대로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다라고 하면 아파트 8억으로 투자가 아니고 뭐 거주까지 들어간다. 거주 겸 투자를 하시겠다라고 하면 대아파트를 정리를 하시고요. 가급적이면 재건축이 될 수 있는 재건축 대상 아파트로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우리 보시다시피 뭐 이렇게 유동을 치죠. 주기적으로 이렇게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우상향으로 쭉 그래프를 그립니다. 자, 일반적인 아파트들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재건축 아파트는 이렇게 오르고 내리고 하다가 어느 순간 내렸을 때 이 오를 때도 이 다른 아파트도 오른 것보다 많이 오르거나 내릴 때도 적게 내리다가 또 올라갈 때 또 많이 오르거나 이렇게 점핑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동의서를 진구해서 정비계획 수립되고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고 뭐 이럴 때 가장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 점핑될 수 있는 아파트들을 찾아야 되는데 요즘에는 다들 아파트들이 이제 저층 아파트들은 다 없어지고 중층 이상의 아파트들이 되기 때문에 재건축 사업성이 나오는 것들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제 지식에 한해서 재건축이 될 수 있는 대상 아파트를 한 2개 정도를 찍어 드릴게요. 그러면 요 아파트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입지도 괜찮으니까 살펴보시고 이 2개 중에 아파트로 한번 갈아타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여기 동작구로 가시면 좋겠습니다. 동작구 봉천동인데요. 사실은 봉천동인데 여기 관악구에 숭실대 입구역이 있습니다. 숭실대 입구역 아래쪽에 보시면 관악현대아파트라고 있습니다. 관악현대아파트. 이게 이제 30년이 넘었죠. 30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제 재건축 안전진단은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예전에 재건축 한번 진행했다가 안전진단 워낙 아파트를 튼튼하게 지었다 보니까 안전진단에서 등급이 안 돼서 떨어졌었는데요. 지금 이제 안전진단의 의미가 없어졌죠. 30년 이상이 되면 재건축으로 추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재건축 대상이 되는데 아무래도 동의서를 한번 걷었다는 얘기는 재건축으로 진행하겠다라는 주민의 의지가 반영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재건축으로 움직일 확률이 높습니다. 여기가 3,000세대가 넘습니다. 그죠? 세대가 굉장히 크고 또 지분도 한 13평 정도 가까이 되거든요. 13평 이상이 되면 재건축으로 진행을 어떻게든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또 세대수가 많다 보니까 규모의 경제가 발생을 하죠. 그러면 이런 아파트들은 재건축이 진행이 된다. 뭐 입지도 괜찮습니다. 이제 봉천동이 많은 개발이 있습니다. 주변으로 뭐 성현동 모아타운 그리고 봉천동에 저기 국회마을 그리고 아래쪽에 바로 있죠. 또 14구역 4-1, 4-2 뭐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 아파트 재개발 구역들이 아파트들로 다 바뀐다고 하면 이 일대가 전체 천지 계획 수준으로 바뀌게 되겠다. 이렇게 보시고 봉천동에 한번 여기 관악 현대 아파트 꼭 한번 8억대로 살펴보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한 군데 만약에 제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좀 이 영등포인데요. 신길동에 있는 신대방 동작구네요. 동작구에 신대방 우성 아파트를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신대방 우성 아파트인데 2차 아파트가 아니고 1차 아파트로 꼭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신대방 우성입니다. 우성 1차 아파트. 간혹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2차 아파트로 또 알아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1차입니다. 1차. 그 이유는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래쪽에 보면 이제 여기에 바로 신안산선 지금 2년 뒤에 개통 예정이죠. 신안산선이 지금 한참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주변에 역이 없었습니다. 위에 저 위에 신풍역으로 한참 걸어갔어야 되는데 이제 바로 앞에 역사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역세권 아파트 대단지 아파트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여기도 이제 안전진단 예전에 한번 예비 안전진단을 통과를 했어요. 그만큼 이제 재건축 아파트다. 재건축 되는 아파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지금 현재는 조금 조용합니다. 분위기가. 하지만 조만간 또 재건축의 이슈가 바람이 불게 된다면 여기도 바로 그 바람을 타고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여기 세대수가 한 1,500세대, 1,300세대 정도 되거든요. 1,300세대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분이 한 17평 이상이 돼요. 17평 이상이 되기 때문에 보통 서울에 아까 제가 지분 말씀드렸잖아요. 서울에 재건축을 하려면 진행을 하려면 대지 평균 지분이 한 12평 정도는 돼야 됩니다. 11평 반에서 12평 정도 돼야지 진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야지 일반 분양 물량이 나와요. 근데 여기는 17평이 된단 말이에요. 17평이 되면 일반 분양으로 지을 수 있는 그 대지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 지분에다가 아파트를 지어서 그걸 일반 분양으로 해서 그 수입을 가지고 사업에 충당을 하기 때문에 분담금이 낮아지겠죠. 그러면 재건축이 잘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신대방 우성 아파트 뒤에 보면 바로 보라매 공원 있죠. 보라매 공원을 이용을 할 수가 있고 병원도 바로 앞에 대림성모병원 또 강남 성심병원까지 해서 병원과 직주 근접 위에 바로 또 영등포 여의도 있고 가산 디지털 단지 있고 그죠? 또 아래쪽에 역이 있고 역세권으로 바뀌는 이런
대단지 아파트, 재건축이 될 수 있는 아파트로 한번 알아보시는 게 딱 적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구로 삼성 아파트, 삼성 레미안 아파트로 가는 것보다는 여기에 말씀드렸듯이 신대방 우성 1차 아파트나 아니면 관악 현대 아파트, 이 아파트로 검토를 해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둘 중에 마음에 드는 걸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매도는 찬성이지만 옮기시려는 곳을 재건축 대상 아파트인 봉천동이나 신대방 쪽으로 가시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두 곳 잘 비교해 보시고 현명한 선택 내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자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다음 문자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0685님, 2420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용강동과 용답 2구역 다세대 주택 향후 전망이 어떨까요? 라고 문의를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보유를 하고 계셔서 문의를 주셨겠죠. 자, 용답 2구역도 그렇고 좀 재개발의 그 진행 움직임이 있는 곳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용강동과 어떻게 괜찮은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용강동 빌라, 용답 2구역 빌라 이제 두 개를 보유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재개발을 보고 투자를 하셨겠죠. 자, 일단 먼저 용답 2구역부터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용답 2구역의 이제 향후 전망이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용답역 그리고 답심역이 있기 때문에 예전에 이제 역세권 재개발 한번 진행을 했었죠. 근데 운영 기준이 바뀌다 보니까 일단 지금 현재는 다른 사업의 방식으로 신속 통합 기획으로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위에 청계 리버브 사이 이게 이제 뭐 완판이 됐었죠. 굉장한 경쟁률을 뚫고 지금 그때 당시에 한 13억이었죠. 84제곱으로 84 기준으로 했을 때 13억에 뭐 바로 완판이 됐습니다. 뭐 몇백 대 1이 나와버렸죠. 자, 그만큼 이제 앞으로 시장 가치가 13억을 넘어간다라는 게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들 알고 있기 때문에 청약을 다 받으셨는 겁니다. 그 높은 경쟁률을 뚫고. 자, 그래서 여기 아래쪽에 있는 지금 재개발을 진행할 수 있는 굉장히 노후가 많이 진행이 됐거든요. 노후도가 한 80% 정도 됩니다. 진행이 되는 이 지역도 만약에 아파트가 된다면 굉장히 고가의 아파트로 이렇게 갈 수 있는 재개발 구역에 물건을 취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아마 취득하셨을 거예요. 여기 일단 용답 역을 기준으로 했을 때 위쪽이 이제 1구역이고 아래쪽이 2구역입니다. 1구역, 2구역 둘 다 좋습니다. 둘 다 좋고 어디를 추진하더라도 재개발이 한 군데만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나머지 남아있는 지역들도 재개발이 진행을 되는 것을 보고 자기들도 따라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구역, 2구역 뭐 너무 구분하지 마시고 내가 1구역에 투자했다, 2구역에 투자했다 해서 희비가 엇갈릴 필요는 없습니다. 분명히 같이 가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여기가 이제 신통으로 추진을 했죠. 신속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역세권으로 추진하다가 사업성이 좋기 때문에 역세권 좀 잘 되잖아요. 역세권으로 추진하다가 신속으로 가게 되면 용적률에 이제 제한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추진 동력이 떨어집니다. 하여간 어찌되었건 신속으로 추진을 해서 동의서를 잘 거뒀습니다. 하지만 반대하시는 분들, 상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이제 큰 건물을 갖고 계신 분들이 반대를 좀 했죠. 그 반대 동의 때문에 이게 이제 탈락을 했습니다. 신속에서 탈락을 했는데 이게 아마 2024년 8월에 탈락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나면 그 탈락되는 구역들도 다시 또 재추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2025년 이제 지금 5월이잖아요. 8월이 되면 아마 동의서를 다시 넣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5월이다 보니까 아마 또 움직임이 있을 겁니다. 추진하려고 뭐 움직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마 궁금해서 전화를 하셨을 것 같은데 문자를 주셨을 것 같은데 이 구역에 투자하시는 거는 참 잘한 투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투자를 하셨을 때 아마 뭐 1억대에서 한 2억 정도 수준에서 이제 투자를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5억짜리 아파트를 5억짜리 빌라를 1, 2억 들어서 투자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이 전세 자금 때문에 1, 2억에 투자를 하셨겠죠. 하지만 전세도 나중에 돌려줘야 될 돈이니까 5억을 투자했다라고 하겠습니다. 5억을 투자했는데 내가 분담금을 내야 되겠죠. 분담금이 얼마 정도 나올까요? 뭐 많이 잡아서 한 8억 정도로 잡겠습니다. 그러면 요 물건의 가격이 내가 전체 투자하게 되는 물건의 가격이 13억이 되는 거죠. 13억. 자, 이게 언제 지어집니까? 앞으로 향후 재개발이 진행이 되면 10년 되면 지어집니다. 그죠? 10년 뒤면 아파트 가격이 얼마 정도 됐을까요? 이 지역에 아마 20억은 최소한 넘어가지 않을까요? 그죠? 20억은 넘어간다라고 하면 내가 13억 들여가지고 20억짜리 아파트를 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만 생각하더라도 7억의 차익이 남습니다. 하지만 20억이 될까요? 저는 그보다 더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용답동의 2구역 향후 전망 굉장히 좋기 때문에 가지고 계시라, 보유하고 계시라. 여기는 노후도 때문에, 노후 기준 때문에 그리고 주변 여건들 때문에 반드시 재개발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대하시는 분들은 설득을 하거나 아니면 반대하시는 분들의 이 구역계를 조정을 해서 재척을 시키면 됩니다.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뭐 추진해서 잘 알아서 판단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시겠죠. 자, 두 번째 이제 용강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용강동 굉장히 좋은 지역이죠. 이 마포역 바로 옆에 우리 용강동이 있습니다. 자, 용강동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한강을 보고 있습니다. 한강 굉장히 입지로는 좋죠. 입지도 좋고
마포역을 이용하기에도 굉장히 가까운 지금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역세권은 아닙니다. 하지만 가까운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역세권 개발로 진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면 다른 재개발, 뭐 신속통합이라든지 아니면 모아타운이라든지 진행을 할 수가 있죠. 하지만 여기가 좀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이 뭐냐? 요 단점 한 가지를 딱 짚고 넘어갈게요. 노후도가 아직 안 맞습니다. 안 맞습니다. 일반적인 재개발을 진행을 하려고 하면 노후불량 건축물 기준이 30년이죠. 30년입니다. 30년 된 주택들이 여기에 60%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60%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요 기준에 만족을 하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거를 매도를 해야 되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언젠가 또 시간이 지나면 여기에 노후도가 다 익어가겠죠. 여기는 지금 다 다세대입니다. 다세대가 많습니다. 이 다세대들이 결국에는 더 이상 지어질 물건들이었기 때문에 이 형태 그대로 그냥 시간이 지나면 노후가 계속 진행이 되겠죠. 앞으로 향후 뭐 한 5년에서 10년 정도 있으면 이 노후도를 만족하는 그 날이 온다라고 생각하시고 보유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만약에 일반적인 재개발 신속통합으로 진행을 못한다라고 하면 요즘에 모아타운이라고 있죠. 모아타운. 이 모아타운은 노후도 기준이 30년이 아니고 20년입니다. 20년. 자, 이 20년 기준으로 가져가게 되면 여기가 바로 노후도를 만족을 시킵니다. 만족을 시키기 때문에 언제든지 재개발로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지고 계시는 주민들께서 보유하고 계시든지 아니면 거주하고 계시는 주민들께서 한번 모아타운으로 한번 우리가 움직여서 아파트 한번 만들어 보자. 여기 얼마나 좋습니까? 뭐 레미안 마포 리버일 아파트 가격이 만만치 않죠. 여기 지으면 무조건 20억이 넘어가요. 한강을 조망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입지입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내가 만약에 돈이 급하다라고 생각을 해, 뭐 다른 데 자금이 있을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둘 중에 만약에 먼저 팔아야 된다면 무엇을 먼저 팔아야 되겠느냐? 아무래도 조금 늦게 진행되는 걸 먼저 팔아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한 곳을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시면 용광동을 먼저 매도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용광동 굉장히 좋은 지역이니까 계속해서 보유하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정도로 마치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제가 또 세미나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 세미나에 오셔서 좋은 설명 많이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두 곳 다 전망 괜찮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일단 용답 2구역이 속도는 조금 더 빠르고요. 용광동은 노후도 기준에 지금 맞지 않기 때문에 보유하신 거라면 기다렸다가 한번 재개발을 추진해 보시고, 만약에 두 곳 다 보유를 하셨는데 꼭 매도를 하셔야 된다면 용광동을 먼저 매도하시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내용 참고하셔서 상담 내용 꼭 도움되셨길 바랄게요. 계속해서 다음 문자도 만나보겠습니다. 0685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여유자금 1억 원 보유 중입니다. 10년 후 아파트가 될 수 있는 재개발 투자처를 30대 초반 자녀 명의로 투자를 해두고 싶은데요. 유망지역 어디가 좋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1억대로 갈 수 있는 곳 어디가 좋을까요, 소장님? 네, 우리 시청자분께서 보내주신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이제 본인이 아니고 30대 자녀분이라고 하셨죠. 자녀분이고 자금이 1억 원, 1억 원 자금을 가지고 이제 좀 장기로 보시는 것 같아요. 10년 후에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투자처가 어디냐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런 사연을 받을 때마다 제가 진짜 고민이 많이 되거든요. 진짜 좋은 지역을 이렇게 선정을 해서 이렇게 알려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30대 자녀분이 이제 10년 뒤면 40대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기 시작해서 이제 자녀가 생겨 있을 때죠. 그러면 그때는 무조건 이제 아파트에 거주를 하셔야 돼요. 그죠? 아파트에 거주를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10년 정도는 내가 몸테크, 뭐 다른 지역에서 뭐 거주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임대로 거주를 하신다든지 해서 몸테크를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하지만 이제 우리 어머니께서 일단 1억 원의 자금을 뭐 이제 본인 자녀분의 자금이든지 아니면 어머니가 갖고 계시는 자금을 보태서 1억이든지 이 1억 원을 가지고 10년 뒤에 아파트가 될 수 있는 지역 콕 집어서 이제 말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 가지 고민을 이제 순간적으로 한번 해봤는데, 가장 좋은 지역은 이쪽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묻지도 따지지 말고 여기로 가십시오. 금천구로 가십시오. 금천구에 보시면 지금 금천구가 재개발 구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정이 후보지로 선정이 되고 구역으로 지정이 되고 많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제가 이제 한 군데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지금 현재 이 지역이 전체가 재개발 구역입니다. 재개발 구역. 자, 재개발 구역인데 여기 보면 모아타운이 있고요. 그리고 신속통합기획이 있고 또 신속, 또 신속, 공공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표시를 할게요. 신속, 모아, 신속, 공공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군데 더 얼마 전에 선정이 돼서 여기도 신속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신속으로. 자, 이 중에서 내가 투자를 할 수 있는 지역은 두 군데만 있습니다. 두 군데만. 투자를 할 수 있는 지역은 모아타운. 여기가 투자 가능입니다. 가능. 그리고 여기에 신속이라고 했는데 여기도 투자가
가능합니다. 나머지 신소옥들 아니면 공공재개발이 이미 토지거래가구역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투자를 못해요. 직접 실거주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1억 원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들은 위치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투자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외를 시키겠습니다. 그러면 두 개가 남았잖아요. 이 둘 중에 어느 지역을 들어가는 게 좋으냐. 모아타운 좋습니다. 모아타운 좋은데 왜냐하면 여기에 신안산선이 이제 들어오거든요. 여의도로 들어갑니다. 근데 요 바로 앞에 시흥 사거리에 역사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역세권 이제 아파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사업 속도도 굉장히 빠릅니다. 지금 이제 시공사 선정 단계에 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한 5년 뒤면 입주할 수 있는 아파트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투자가 가능한데 여기가 투자금이 거의 한 2억 가까이 들어가요. 그래서 투자 자금이 맞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할 수가 없는 지역이다. 제외를 시키겠습니다. 그럼 남아 있는 지역은 요 지역입니다. 근데 제가 신통이라고 그랬죠. 여기가 독산 B구역입니다. B구역인데 이 독산 B구역이 제가 신통인데도 불구하고 투자가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이게 지금 지정이 지난달 말에 됐습니다. 4월 29일에 지정이 됐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안 됐습니다. 아마 이번 달 말경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돼버리면 실거주자만 이 매매 계약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안 그러면 이 매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기 전이기 때문에 투자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기회다라는 겁니다. 이제 5월 달이 넘어가 버리면 뭐 토지거래 구역으로 지정이 돼버리면 문이 닫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이 아직까지 닫히기 일보 직전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투자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1억으로 충분히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다 투자를 해주시면 제가 먼 훗날에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이 돼가지고 그 더 먼 훗날에 아파트가 되는 그런 지역이 아니고 딱 향후 10년 뒤면 아파트가 될 수 있는 그 아파트가 되는 것을 지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지역으로 이제 선정을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천구의 독산 B구역에 꼭 한번 살펴보시고 여기다가 투자를 지금이라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천구라고 하면 좀 속에 안 내키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하지만 금천구의 미래가 밝습니다. 굉장히 미래가 좋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2년 뒤에 신안산선 지하철이 들어오고요. 자, 그다음에 옆에 우리 보시다시피 이게 가산이죠. 가산. 그리고 위에 또 구로가 있습니다. 구로 디지털 단지가 있고요. 신안산선 또 영등포로 여의도로 들어가 버리죠. 일자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다가 옆에 보면 또 우리 B구역 옆에 여기 공군부지가 있어요. 이 공군부지에 첨단 업무지구가 들어옵니다. 도시혁신구역으로 지금 국토부에서 공모 신청한 곳에 금천구가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개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지구가 굉장히 큰 업무지구가 바로 지금 거리에 생기게 되죠. 그러면 이 아파트 인근에 있는 아파트 단지의 가격에 굉장한 영향을 미칠 겁니다. 일자리 많고 교통 좋고 자 그리고 지금은 아파트가 없기 때문에 여기 금천구가 굉장히 좀 무시 아닌 무시를 당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가 아파트 1만 세대가 넘는 아파트들이 다 들어선다라고 하면 지금 광명의 아파트값 비싸잖아요, 그죠? 그 광명의 아파트 값들이 당연히 이 금천구를 이렇게 바라보게 됩니다. 바라보게 되는 그런 날이 오기 때문에 향후 10년을 보시고 여기 독산 B구역에 지금 바로 기회입니다. 투자를 해두신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개발 구역이 많이 좀 몰려있는 금천구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뭐 10년 뒤만큼 멀리 보시는 만큼 미래 전망이 좋은 곳 말씀을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고요. 현명한 선택 꼭 내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자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문자도 바로 만나볼게요. 05 이사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신대방 우성 1차 거주 중입니다. 향후 전망과 20대 자녀 명의로 1억 원대로 투자를 한다면 어디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앞선 고민이랑 좀 비슷한 문의시네요. 그리고 신대방 우성은 또 앞에 저희 고민 상담할 때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곳인 것 같거든요. 전망 어떻게 볼 수 있을지 1억 원대 투자처까지 함께 챙겨보겠습니다. 소장님 도와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방금 이제 계속 이 방송을 보셨으면 잘 들으셨을 겁니다. 제가 의도치 않게 또 신대방 우성을 말씀을 드렸는데 신대방 우성에 또 거주를 하고 계신다고 그랬습니다. 전망 잘 들으셨죠? 제가 투자를 권유를 해놓은 곳이기 때문에 그만큼 투자성이 좋다. 다른 분들도 이제 앞으로 이 지역이 이 신대방 우성 1차가 재건축을 진행을 하게 된다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거주하시려고 몰려올 것이다. 그러면 당연히 수요가 많아지니까 가격이 올라가겠죠. 향후 전망 굉장히 좋습니다. 살고 계시기 때문에 더 잘하실 거예요. 바로 지금 거리에 지하철역이 들어오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그냥 계속 좀 거주를 하시라. 좋은 마음으로 가지고 거주를 하시다 보면 아주 새 아파트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다른 한 고민이 20대 자녀분을 위해서 20대 자녀분이라고 했습니다. 자녀분을 위해서 어디다 1억 원대로 좀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이 없을까? 자녀분의 이제 미래를 위해서 아파트 한 채를 이제 드리고 싶은 거겠죠. 결혼할 때쯤에. 자, 그러면
한 10년의 장기간을 보고 최소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자, 1억 원대로 내가 우리 자녀분한테 부동산 투자를 해주기 위해서 아파트 투자를 해준다? 지금 어렵습니다. 그죠? 우리 신대방구성에 계속해서 거주를 하니까 알고 계시겠지만 불과 뭐 한 7, 8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아파트도 1억 원대로 투자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러면 1억 원대 아파트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을 찾는다라고 하면 저기 변두리 아니면 경기도 어디로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하다. 그러면 그 방법이 뭐다? 당연히 하나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서울은 아파트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소액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재개발밖에 없습니다. 재개발. 자, 재개발 지역을 그러면 보셔야 되는데 제가 1억 원대라고 하셨으니까 또 우리 자녀분이 향후에 만약에 내 집 마련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지금 시청자분이 살고 계시는 지역 인근에 거주를 하시면 굉장히 좋겠죠. 그 인근에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1억 원대로 투자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지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현재 신길동 있죠? 신길동. 요 신길 뉴타운입니다. 신길 뉴타운이 반쪽짜리 뉴타운이 됐었어요. 예전에 금융위기 맞고 이제 다 해제 요청이 들어와서 박원순 시장이 다 해제를 시켜버렸죠. 하지만 이제 지금 그 이후에 2021년 이후에 여기 위에 지역이 다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다 재개발 구역으로 공공이다 아니면 공공복합이다 해서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다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3, 4년 정도 지났죠. 자, 지나고 나니까 이제 이 재개발 압력들이 옆으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퍼져나가는데 어디로 가겠습니까? 바로 아래 대림동 쪽으로 갑니다. 대림동. 이 대림동 쪽으로 가서 여기 대림에 보면 신길 1구역, 대림 1구역이라고 해서 이미 신속 통합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신속으로 후보지로 선정이 됐고 정비구역에 나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 재개발이 이 신길동에 있는 재개발 압력이 바로 밑에 있는 대림동 쪽으로 온다고 보시고 우리 대림동 바로 옆이잖아요. 신대방 우성 아파트 바로 앞에 대림동에 여기 어차피 지금 앞쪽으로 해서 신안산선이 들어오고 그 지역을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겠다. 여기는 물건도 잘 없습니다. 하지만 물건이 잘 없는 이유는 다세대 주택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아직까지 재개발 압력이 들어오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아직 뭐 재개발에 대한 열망 많은데 아직 손때가 안 묻었다는 얘기죠. 이런 지역들은 그냥 조심히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한 조금만 더 확대해서 살펴보면 여기 대림동, 우리 지하철 신안산선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도림 3거리 여기 있죠. 요 인근으로 해서 요 대림 2동 쪽에 여기 보면 시장 없는 쪽이에요. 시장 있는 쪽으로 들어가시면 안 돼요. 대림 2동 이쪽으로 한번 살펴보시고 투자를 한번 해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1억 원대로 1억 중반, 뭐 1억 초반대로 충분히 투자가 가능하거든요. 좋습니다. 아래쪽에 바로 구로나 가산 디지털 단지가 있고요. 그리고 또 신안산선이 들어오는데 밑에 이 아래쪽에도 독산동, 시흥동 일대에 재개발 압력이 있다고 그랬죠. 재개발 압력이 위로 올라오고 위에 있는 신길동에 재개발 압력이 아래로 내려오고 딱 만나는 지점이 바로 대림동입니다. 대림동. 이 지역을 한번 꼭 임장을 해보시고 우리 아들한테 뭐 아들인지 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자녀분한테 자 우리 아들아 아니면 딸아 내가 여기 신대방 우성 1차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이제 새 아파트로 바뀐대. 근데 그와 동시에 네가 가지고 있는 여기 대림동일 때도 여기가 새 아파트로 바뀐대. 우리 지금 거리에서 잘 함께 같이 한번 잘 살아보자. 앞으로 대대손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런 투자도 계속해 주면서 우리 한번 부자가 돼보자라고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대림 이동 일대에 꼭 한번 임장을 해보시고 바로 지금 거리잖아요. 앞에 지금 이제 나가셔가지고 한번 보시면 될 겁니다. 보시고 좋은 물건이 있으면 한번 취득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마치 한 편의 드라마를 읊어주시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일단 보유하시는 곳도 전망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 주셨고요. 1억 원대 투자처는 대림동이 이제 재개발 압력을 양쪽에서 받다 보니까 미래 가치가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또 설명을 해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고요. 좋은 선택 꼭 내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고민 상담들 나눠봤는데요. 소액 투자처 찾는 분들이 꽤 많으시네요. 소액 투자처가 지금 서울에 아직 존재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진짜 많으실 것 같거든요. 이런 고민들 해결할 수 있는 자리 있잖아요. 소장님, 어떤 자리죠?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세미나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세미나가 다음 주 토요일에 11시에 저희 차원부동산 투자연구소 세미나실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제는 그렇습니다. 요즘 재개발 투자 많이들 보시는데 또 재개발 투자도 이렇게 진행이 많이 된 곳을 가보면 가격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죠? 예를 들면 뭐 노량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재개발 투자한다고 재개발 뭐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데라고 해서 딱 가보면 10억씩 이상, 13억, 뭐 15억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초기 재개발이라 해가지고 괜찮은 지역이라고 봤었는데 예전 이제 생각을 가지고 그죠? 뭐 한 1억대, 2억대로 투자할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해서 자영동을 딱 가보시면 깜짝 놀라죠. 택도 없죠. 이제 뭐 작은 투룸 기준으로 했을 때 신속통합기획, 정비구역 그냥 계획이 고시됐는데도 불구하고
투자금이 한 10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굉장히 많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절망만 하고 또 투자를 하지 않을 것이냐? 그건 아니죠. 내가 소액을 갖고 있다면 또 그런 지역을 찾으면 됩니다. 지금 방금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 1억대로 투자할 수 있는 지역 아니면 3억대로 투자할 수 있는 지역, 좋은 지역들, 향후에 또 한 시세 차익이 뭐 몇 억씩 나는 지역들 이런 곳들이 많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제 눈에는 그게 보입니다. 자, 그리고 또 그런 소액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데 가시면 뭐 문제가 뭐냐면 진짜 개발이 안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 얘기만 듣고 될 것이야 아니면 내가 혼자만 알아보고 공부를 해가지고 투자를 하면 그게 간혹 가다가 장기간 개발이 되지 않고 10년, 20년 이렇게 묶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많이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심을 하기 위해서 우리 항상 세미나를 열고 또 오시면 혼자 투자를 하더라도 투자할 때 위험성 없는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도 다 알려드리고 하니까 제가 오늘 준비를 역세권 재개발 잘 알고 투자하자라고 해서 강의도 좀 준비를 했습니다만 일단 시간 관계상 좀 모자라기 때문에 오늘 이 세미나 주제로 말씀을 드리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꼭 세미나에 오시면 많은 공부가 됩니다. 제가 일반적으로 뭐 투자만 여기다 하세요라고 말씀은 안 드려요. 내가 만약에 혼자 가서 그런 지역들에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절대로 투자하는 데 대해서 뒤통수 맞지 않는 그리고 손해보지 않는 그런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오셔서 공부도 좀 하시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대 뭐 내가 1억이면 1억, 2억이면 2억, 3억이면 3억 그러면 그 자금에서 가장 맞는 적합한 지역 또 재개발이 진짜 추진이 될 수 있는 지역들을 또 투자를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지역들이 어딘지 또 그런 지역들에 대한 입지 정보 그리고 재개발이 진행될 수 있는지 뭐 노후도 요건이라든지 이런 정보들 다 알려드리고자 하니까 꼭 시간 내서 참석하셔가지고 우리 재개발 구역 제대로 된 투자를 한번 해보시고 또 먼 미래에 우리 자녀분들을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이 잘 되면 내가 좋은 거지 않습니까? 또 제사도 잘 지내줄 것이고 우리 조상님 덕분에 우리 부모님 덕분에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됐으니까 우리 또 그 밑에 자녀들까지도 다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 드릴 수 있는 게 그 방법이 바로 재개발입니다. 재개발. 꼭 그렇기 때문에 이 재개발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데 이 재개발을 잘 알려면 어디로 오셔야 됩니까? 바로 차원부동산투자연구소의 도시계획기술사 양승묵 소장이 강의하는 세미나를 참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꼭 제가 여러분들 곁에서 여러분들이 부자가 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미나 말씀을 주셨습니다. 참석하시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일시 장소 또 말씀을 안내를 드렸는데요. 5월 31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진행이 됩니다. 소액 유망처 투자처 궁금하신 분들은 또 참석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방금 말씀을 주셨듯이 이 재개발이 진행이 된다거나 또는 이미 지정이 되면은 금액이 워낙 시세가 올라가서 접근하기가 좀 힘들어지잖아요, 소액으로요. 근데 이제 소액 투자처가 아직 남아있는 곳이 있다면 얼마나 반가울까요? 많은 분들이 요새 정말 관심 많으시더라고요. 제 주변에도 보면. 그래서 이런 자세한 이야기 알고 싶으시다면 참석을 하셔서 여러 정보들 공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문의사항은요. 022638-3970과 샵 3989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강의가 또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살짝 시간이 얼마 없어서 짧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역세권 재개발에 대해서 한번 들려주신다고요, 소장님? 네, 역세권 재개발 잘 알고 투자를 해야 됩니다. 여기 지금 알고 투자하자고 했는데 잘자가 빠졌습니다. 우리 역세권 투자라고 하니까 역세권 재개발 좋다 하니까 그거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고 역 주변에 무턱대고 이렇게 추진하시는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 거를 좀 조심해야 되는데 어떻게 조심해야 되는지 세미나에 오시면 상세하게 제가 알려드릴 거고요. 많은 시간 할애해서 알려드립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역세권 재개발 중에서 우리 역세권이라고 하면 재개발 진행할 수 있는 게 이렇게 한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4가지. 서울시에서 이제 추진하는 겁니다. 서울시에서는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역세권 재개발 방식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역세권 장기 전세 주택이라고 해서 역세권 재개발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속통합기획, 원래는 신속통합기획에 역세권 재개발이 없었어요. 도시정비형 재개발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도시정비 기본계획이 변경이 되면서 신속통합기획에서도 역세권 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예를 든다면 여기 있고요. 역 반경 이내 500m 이내에 그 지역이 들어와야 되고 또 간선도로를 접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런 지역은 역세권 재개발로 추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심복합개발지원법이라고 해서 도심복합개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법령이 지금 나왔죠. 2월 7일 날 시행이 됐는데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조례를 지금 제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가 나오게 되면 아마 앞으로도 이제 또 도심복합개발로 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지역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것들, 이 사업들 그리고 이 사업들에 해당되는 도정법이라든지 아니면 도시정비 공공복합사업지원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좀 알려드리고 싶으니까 또 다음 시간에 제가 한 번 더 상세하게 강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강의를 들으셔도 되고 보다 더 상세하게 좀 더 일찍 빨리 알고 싶다라고 하시면 세미나에 참석하셔서 이런 내용들 숙지하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더 자세한 이야기 또 다음 시간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